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저의 이야기예요. 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1등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도부터 계속 1등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낙태율, 성형수술, 사치품 소비율, 매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살률입니다. 정말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OECD 그 자문관인 수전 오코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은 정신적 고통이 만연한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신적 고통이 만연한 나라. 여러분의 이야기는 건강하십니까? 저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 시를, 이성복 시인의 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태어난 나무 위로 날아오르는 새가 다 새가 아니었다, 쭉 나오면서 모두 병들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그 고통 속에서 있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상담하고 또 치유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합니다. 건강한 척합니다. 정말 근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아픈 부분이 그겁니다. 청소년 자살률이에요.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요, 그 새싹 같은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온유 일남 중에 셋째 딸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구박을 받으셨고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분노, 그 이게 누구한테로 갈까요? 자녀한테로 갑니다. 저는 항상 엄마가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엄청 암울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슬픈 영화 같은 장면이 있어요. 이제 제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의림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입학식 하는데 엄마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잡고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입학식인데 나 손잡고 왜 학교 갈 거 준비 안 해? 제가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왜 나 가야 되냐? 너 혼자 운동장에 가서 서 있으면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가방을 다 던지시는 거예요. 그 가방을 이렇게 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가방을 이렇게 끌고 운동장에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 장소를 변경한 거예요. 강당으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계속 서 있었어요. 운동장에. 그랬더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딸 한다인데요. 7살 때 배드타임 스토리를 하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글쎄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엄마 입학식 때 혼자 가서 비 맞으면서 울었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7살인데요. 엄마,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이렇게 엄마 일어나봐.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엄마, 이제 그만 슬퍼해. 엄마 슬픈 거 지나갔어. 이제 좋은 일이 올 거야. 엄마 사랑해. 제가 그때 막 정말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짐승처럼. 얼마나 그 말이 위로를 주는지 저는 그렇게 살았고요. 또 막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이 저를 스스로 이제 학대하면서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고요. 아유, 나 이제 결혼하면 이제 행복한 시간이 쫙 펼쳐질 거야.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시어머님과의 그런 갈등, 또 남편과의 그런 불통,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 저를 또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제가 술을 매일매일 마시게 됐어요.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딥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두통이 오면서 술을 마시고 아이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옵니다. 진짜 그 정도까지 옵니다. 그러던 때예요. 제가 그렇게 아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이어약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약을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요, 강아지똥이라는 그림책이에요. 그 그림책 속의 이야기가 저에게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끝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죠?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저에게 딱 던져주는 그 장면이 뭐냐? 똥이랑, 이 강아지 똥이 주인공이에요. 똥이랑 민들레 싹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그 대화 내용이 어떤 거냐? 똥이 이제 그 파릇파릇한 민들레 싹에게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뭐니? 나 민들레 싹이야.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나 있잖아. 지금은 싹인데 하늘의 별처럼 예쁜 꽃을 피운다. 더 예뻐진다. 똥이 바로 저예요. 제가 이제 동일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를 향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부러움의 눈빛으로 얼마나 민들레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 똥아, 너가 필요하다. 너가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 너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 너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만 내가 하늘의 별처럼 예쁜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똥인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저는 그 말이요, 쑥 제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이야기 속의 그 한마디가 제 몸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친한 그 언니네 집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도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안 마시고요.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고통 하나를 덜어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약한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요, 시각장애 복지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한 7년을 했나봐요. 7년을. 그러면서 그 아이, 처음에는 이제 녹음하는 거, 이제 아이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목소리로 녹음을 해놓으면 그 부스에서 그걸 빌려가요, 테이프로.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제 수업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저는 저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했더니, 아이고 복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재밌게 하니까, 아이고 복지 선생님 교육 이렇게 해서, 또 부모 교육, 아이고 우리 남편 이렇게 지금 18년째 이렇게 강사로서 또 작가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이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자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자체가 기적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저를 세웠고요. 그 고통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왔고요. 그렇게 동굴 같았던 옷이, 동굴 같았던 제가 있었던 것이 터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빛이 보여, 빛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제 길을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도 ing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토리텔링이다. 나는 스토리텔링이다 라는 에세이를 제가 저의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 책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문장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산다. 그러나 내일이면 오늘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은 모든 인생사는 하나의 긴 이야기다. 오늘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지막 그 이야기의 끝은 어땠으면 좋겠나요?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